요즘 화제가 되는 것 중에 사회적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 감세가 있죠. 그렇죠. 상속세 감세입니다. 저는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이 상속세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나는 상속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조건에서 전 자랐어요. 왜요? 상속세라는 게 있나? 왜냐하면 받을 게 없잖아요. 받을 게 없어서? 받을 게 빚밖에 없어요. 빚을 받으면 빚으로 상속세를 낼 수는 없잖아요. 저도 상속세 걱정 안 해요. 물려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러워. 부러워요. 그러니까 상속세라는 개념 자체를 알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부모한테 나의 노동을 통해서 버는 돈, 소득이 물려받는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매일경제 기사 제목이 그랬다 그래요. 아버지 5억까지는 그냥 주셔도 된대요. 부럽다. 아니 너무 제목이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5억까지 그냥 받을 수 있다고? 그럼 재산이 얼마가 있는 거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렇게 평생 열심히 일하고 매일매일 정말 치열하게 살고 우리 부모님은 또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누구보다 국민으로서 세금 납부할 거 다 납부하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물려줄 게 없구나. 그럼 나는 내 자식을 낳아서도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겠지?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을 낳는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보수 정부에서 그리고 어떤 보수적인 매체에서 계속 한 게 뭐냐면 반기업 정서, 반부자 정서, 세금 폭탄 이런 어떤 프레임을 계속 그렇죠. 씌웠어요. 부자 혐오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웠어요. 그래서 부자와 빈자를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세금이 징벌적 과세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또 이걸 또 설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해준다. 이러면서 자꾸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정치 또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부자들에게 이런 설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반부자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기업이라든지 어떤 돈 많은 부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정경유착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특혜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부를 유지할 때 이를테면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조세 원칙이거든요. 그게 정의예요. 조세 정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서 자꾸 세금 깎아달라고 하니까 이 국민들이 부자에 대해서 그게 썩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자꾸 부정적인 시각을 보게 한다는 거죠. 차라리 언론이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서서 부자들을 우리 존경받는 부자가 됩시다. 지금은 이러저러해서 국가 재정이 어렵고 이러저러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우리 부자들이 세금 좀 더 냅시다. 그래서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설득하네? 더 아름답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아요? 근데 그게 평화인데 부자들은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번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잘 설명하고 더 잘 설득하겠다 이런 했거든요.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걸 설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런 사례가 많아요.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래 내가 많이 버는 만큼 우리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그럼요.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상승 효과잖아요. 미국 부자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19 때인가요? 패닉. 그 당시 프랑스 부자들도 그랬고 독일 부자들도 그랬고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우리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 부자들 세금 올려라 그렇게 하긴 했었어요.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부자인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아이디어로 돈을 벌었다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자수성가했다 그래요. 흔히 그렇게 말하죠. 입지전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빌 게이츠 우리가 욕하지 않아요? 돈 그렇게 많다고 해서 기발하네로 존경하죠. 그렇죠.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좀
그 축제 과정 이런 게 좀 그 투명하고 정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부정의식일 수 있지만 자꾸 그런 거를 이제 그 예를 들면 해소해 줘야죠. 그러려면 부자들이 존경받는 부를 유지하는 어떤 지혜로움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좋은 모델이 있거든요. 어떤 모델이 있었어요? 경주 최부잣집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들어는 봤던 것 같아요. 6 가지. 가지 자, 가훈이 근데 한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퀴즈를 내볼게요. 네. 그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진사 이상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 높은 직급에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최부잣 굉장히 부자예요. 그렇죠. 가진 건 많은데 여기에서 좀 지위까지 탐하지는 마라. 그렇죠. 돈과 명예, 지위를 동시에 탐하지 마라. 어? 그렇게 되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로 치면 정경유착 같은 게 있었고 말이죠. 응? 그다음에 내 재산, 예를 들면 그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청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청탁을 한다든지 또 높은 지에 올라가다 보면 지위를 이용해서 또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돌리려고 할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 있으면 그 욕심을 자제하라, 절제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과거는 바라 그랬거든요. 또 옛날에는 과거가 뭐냐 공부하는 거야. 그렇죠. 말 그대로. 근데 우리 집 부자라고 공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난 물려받은 재산 많으니까, 야 공부 안 하고 놀지 말고 공부는 해라. 공부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지위나 명예까지도 많은 걸 원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오는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그렇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만석은 예전에 어느 만석이면 정도예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그 만석 이상 부자들은 집을 나와서 하루 종일 걸어가도 다 내 땅이야. 이럴 때면 응?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응? 그럼 뭐 그 일대가 다 자기 땅인 거죠. 다 자기 소작하는 그 사람들이고. 응? 그런데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거죠. 네?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99개 가진 놈이 한 개 가진 사람 걸 뺏어갖고 100개를 채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끝이 없는 없는 겁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그 욕망에 화신이 되지 말고 욕망에 화신이 되지 말고 그 욕심을 절제하라, 자제하라. 나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그런 분에게 들은 것 같은데 자기가 예를 들면 임종할 때 잘 강조잖아요. 자기가 본 임종할 때 표정 중에 가장 평화로운 사람들은 다 나누고 나눠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도 얼굴에서 뭐 집착 같은 게 있잖아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 이걸 책상에 두고 가는 나를 나의 두고 내가 가다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또 애들이 안 싸우지? 얼굴에서 그것도 집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평화롭지가 않더래요.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이. 뭐 다 일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거를 박정리 선생 아시죠? 토지. 네, 토지. 박정리 선생이 마지막으로 유작 시를 남겼는데 그 시가 이렇게 끝나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편안하다. 네. 이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석 이상을 모지 마라라는 거는 절제하라. 그렇죠. 욕심을 절제하라. 절제하라. 그런 내 말. 욕심을 채우려면 남의 거를 뺏어야 되니까. 뺏어야 되는 경우.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평화가 깨지니 절제하라. 그런 의미죠. 예. 맞습니다. 세 번째는 과객을 늘 후하게 대접하라라는 가언이에요. 또 과객, 나그네. 지금이야 뭐그 식당도 많고 그걸 들면 숙박업소도 많지만 예전에는 날이 저물면 갈 곳이 갈 없죠. 곳 아무 데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날이 저물었는데 산 넘어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떻게 가죠? 좀 그래도 부잣집에 가서 똑똑똑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좀 묵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어려운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라는 거죠. 덕을 쌓으라는 얘기지. 그렇죠. 예? 그 인색해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외면하고 내쫓고 그러면 뭐 그렇게 잘 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돌봤단 말이에요. 또 이게 나그네야. 나그네는 저 어디 다 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어느 동네 갔더니 말이야. 그 부자가 참 사람이 그저
괜찮아. 관대하고 예를 들면 그렇지. 사람이 말이야 베풀 줄도 가고 사람이 참 어질고 그 좋은 그 평판이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런 부자가 어떤 어려운 일이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질 때 누가 나타나죠? 이런 사람이 나타나죠. 아니다. 그때 보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베풀며 살아라. 그렇죠. 다 내 복이 되느니라. 그렇죠. 덕을 쌓는 거죠. 응? 맞습니다. 예수님도 이거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많이 하셨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다음 걸 우선 좀 넘어가 볼게요. 예. 네 번째 는 흉년에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마라라는 가언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축제, 불을 쌓는 과정의 어떤 정당성, 도덕성 같은 건데 흉년이 들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가재독을 팔아서라도 집에 유일골 팔아서라도 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것마저 다 떨어지면 얼마 되지 않은 논밭을 팔아야 돼. 논밭을 팔면 내년 농사를 못 지어. 그 정도가 되면 나만 그렇게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나도 논밭 팔아야 되고 이러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주 부자들은 그럴 때 논밭을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내 재산을 부릴 수 있는 거지. 만석 되는 재산을 2만석, 3만석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 마찬가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내 재산을 부리지 마라. 남의 약점. 우리 최저임금 얘기하잖아요. 징벌적 배상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외주 노동자 자꾸 얘기하잖아요. 싼 임금에 이거 뭐냐? 그러니까 비용과 어떤 그 리스크 위기를 약자한테 떠넘기고 그러니까 약자를 이용해서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부리지 마라. 그런 재산은 깨끗하지 않다.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오래가지 어려운 못한다? 상황을 이용해서 나의 부를 축적하면 언젠가 그 부가 다 무너지게 돼 그렇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최씨 가문 며느리들의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라고 남겼어요. 며느리. 근데 이건 조금 좀 저는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왜 며느리들만 무명옷을 입지? 응? 아들들과 결혼한 자기 집 자식들, 손주들은 왜 입으라는 얘기를 안 하지? 남아 선호 사상인가? 약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건 이거 같아. 이 전제는 아들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무명옷을 입혀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며느리가 예를 들면 부잣집으로 시집 와서 결혼해서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으쓱해질 수 있잖아요. 응? 그렇죠. 갑자기 이제 그래 으쓱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럼 집에 명품백 시집 걸치고 왔어. 말이야. 비싼 옷 입고 어수되고 말이야. 그러면은 남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업신여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게 명품을 걸치고 해서 으스대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줄 거예요. 박탈감을 줄 수 있죠. 주변에서 진짜 열심히 살고 평생을 소장농으로 살면서 열심히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상처를 줘요. 저 시집 한 번 잘 갔다 저렇게 한다고? 그렇죠. 나는 갈 수도 없는데? 이거 아니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 가끔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정치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은 결혼 웨딩 업체에 맡기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돈 적게 든대요. 그러면 이 웨딩 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뭐 이모님에 대한 비용을 어디 돈봉투에 넣어둬 주세요. 거기 지금 사진 찍는 스태프들에게 간식을 뭐 얼만큼 잘 챙겨주냐. 이런 걸로 또 웨딩의 퀄리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웨딩 비용만 마련 딱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막 간식도 해다 줘야 되고 스태프들도 막 다 자기들이 돈을 챙겨야 돼. 이게 뭐냐 결혼으로 시집 잘 가서 팔자 고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옛날 말이야. 지금도 그래요. 그럼요. 뭐냐면 남자들 남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전에 고시에 합격하잖아요. 그럼 판검사 되잖아요. 그럼 열쇠를 3개 의사들 열쇠를 3개 받는다 그랬었어요. 의사들 그랬죠. 차 열쇠, 아파트 열쇠, 병원 개업할 열쇠 이런 거 그랬어요. 차키, 집키, 병원키. 어떻게 보면 부잣집 팔려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 그게. 네? 아니 근데 우리의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취직을 통해서 이제 신분이 상승되거나 권력을 취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뭐 사랑해서 결혼했다라는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막상 겪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쇼윈도 부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요즘 세상은 뭐 이렇게 물질 만든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사랑도 만들어지고 뭐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라고 하는 건방지게 그렇죠. 나대지 마라. 겸손해져라. 겸손해져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으로도 인격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이거나 지금 뭐 고시 합격했다고 의사했다고 높은 지에 올라왔다고 갑자기 결혼 한 번으로 인생 팔자 바뀌고 이런 것도 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있었잖아요. 그 강남의 그 교사들 부모의 갑질로 자살 가고 네.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막 거기에도 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 집 아이들이 말이야. 응? 그 강남의 초등학교 아이들 보니까 엄마나 아빠나 특히 아빠가 검찰청에 뭐 높은 사람이라고 검사라고 응?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까지 그 의수되고 그 교사 선생님까지도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겠냐고. 응? 평화롭지 못하죠. 성숙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불안불안한 사회지. 응? 앞에서는 면접 보고 아유 뭐 이러지만 뒤에서는 존경하겠어요. 그러면서 뭐 반부자 정서가 어떻다, 뭐 세금폭탄이 어떻다, 뭐 부자 혐오한다. 아니 부자는 존경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난 게 부자 사실 존경하고 싶어. 전체 역할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만큼 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럼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와 종부세 많이 내는 사람을 나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나도 종부세 내보고 싶어요. 종부세 내는 사람이 네. 많아서 존경받아서 그래서 거리에 노숙자가 없어졌다. 네. 그러면 우리 거리에 다닐 때 평화롭잖아요. 내가 안전하잖아. 나만 안전해? 부자도 안전하잖아. 맞아요. 6번째 마지막이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아까도 나왔지만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흉년이 겹쳐들면 곳간을 열어라 그랬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 흉년에서 힘들었는데 또 흉년이 왔어. 그럼 진짜 쌀 떨어졌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사람 심리가 아휴 쌀 없다 굶어 죽자 이러겠어요? 살아야죠. 저 집에 보니까 저 부잣집 보니까 그렇죠. 뭐 쌀떡에 뭐 이렇게 쌀떡에 쌀이 넘치고 막 고기가 있고 그런데 에이 죽기 전에 막 쌀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죽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누가 다 물어볼 거라고. 나도 넘고 쟤도 넘고 부자가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죠. 그럼 머슴을 더 고용한다든지 뭐 좀 경비를 고용한다든지 담을 높게 쌓아야 되고 재산 집계를 자구제를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결국 다 굶어 죽게 생겨서 어떻게 돼요? 폭동을 한다고. 그렇죠. 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탈하거나. 그럼 부자는 못 살아. 그럼요. 평화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니까. 그렇죠.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고, 응? 차라리 흉년이 겹쳐들면 차라리 그 곳간을 열어라. 이렇게 나도 내가 살기 위한 어떤 그 비법이야 비법. 그렇죠. 응? 그리고 자 세상이 어려워서 말이죠. 거기 집 밖으로 나가면 여기저기 저 노숙자들이 있고 뭐 강도 같은 뭐 이런 그러니까 예비 강도들이 예? 옷 잘 입고 부자 같은 사람을 자꾸 뭐 뺏으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집 밖에 편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망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왜 그 노숙자 구제에 왜 그 그만 돈을 내고 그러겠습니까? 아프리카도 전염병, 풍토병 저 백신 개발하는데 왜 많은 돈을 내겠어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살자. 더불어 살자. 혼자만은 평화로 살 수 없다. 예전에 그 돌아가신 전욱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그렇죠. 여기는 재미가는 혼자 그건 못 산다는 거죠. 그렇죠. 고립되고 살아야 돼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담을 쌓고. 이게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이 지혜가 보니까 부를 지키는 비결이더라. 존경받는 부자가 계속 대를 이어서 부자로 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최부잣집도 가면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저 거리 곳곳에 붙여놓고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여당 사람들, 대통령 이거 좀 대통령 관전 붙여놨으면 좋겠어. 근데 아마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바보. 왜 진사까지만 해? 더 올라가지. 그렇죠. 야 재산 더 불릴 수 있는데 왜 만성만 해? 그거를 모범을 보여줄 사람들이 특히나 공직에 있는
대통령 부인이 그런 혐의가 있다면 자기도 나서서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응? 디오백 왜? 디오백? 그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응? 아까도 일테면 진사 이상 벼슬 하지 말라 그랬던 게 뭐냐면 그 정경유착 아닙니까? 응? 힘 있는 사람과 친하기라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백을 이용해서 내 재산 굴려볼까 하는 사람들이 분담하셔서 모여드는 거예요. 응? 그럼 그 사람들은 뇌물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누가 피해자가 되지?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취직하려고. 근데 쟤는 백으로 들어오네? 응? 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죠. 그리고 어.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많은 국민들이죠.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런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더러운 세상이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자도 편하게 못 산다는 거죠. 그럼 최부잣집 가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살자. 모두가 다 더불어 살면서 더불어 살자.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배려해 가면서.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좋아요. 공감 능력. 응? 남의 처지도 이해하고. 응? 남의 어려운 처지 약점에 의해서 돈을 벌 그런 비열한 짓을 하지 말자. 그렇죠. 맞습니다. 공감과 존중 그리고 배려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또한 아마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부잣집 가훈 꼭 기억해 두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